탈무드 격언 처세편입니다. 좋은 항아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날 안에 사용하라. 내일이 되면 깨질지도 모른다. 정직한 자는 자기의 욕망을 조종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자는 욕망에 조종된다. 남의 도움으로 사느니 가난한 생활을 하는 편이 낫다. 남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자기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거리가 있다. 항아리 속에 든 한 개의 동전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만 동전이 가득 찬 항아리는 조용하다. 장미꽃은 가시 사이에서 자란다. 당신의 혀에 나는 잘 모릅니다 라는 말을 열심히 가르치라. 항아리의 겉을 보지 말라.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라. 나무는 그 열매에 의해서 알려지고 사람은 업적에 의해서 평가된다. 갓 열리기 시작한 오이를 보고 장차 그 오이의 맛을 짐작할 수는 없다. 행동은 말보다 그 소리가 크다. 남에게 자기를 칭찬하게 하는 것은 좋으나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해서는 안 된다. 자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풍족한 부자일지라도 맛있는 요리가 즐비한 식탁에 소금이 없는 것과 같다. 탈무드 격언 인생편입니다. 사람은 상황에 의해서 명예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상황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젊고도 늙고 어떤 사람은 늙었어도 젊다. 자기의 결점만 걱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알지 못한다. 하루를 공부하지 않으면 그때 놓친 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틀이 걸린다. 이틀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나흘이 걸린다. 1년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2년이 걸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웃 사람의 수입에 신경을 쓰고 자신의 낭비벽은 마음 쓰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마음이 보이지 않는 쪽이 더 두려운 일이다.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강한 사람이란 자기를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며 적을 친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풍족한 사람이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탈무드 격언 친구 편입니다. 아내를 선택할 때는 한 계단 내려가고 친구를 선택할 때는 한 계단 올라가라. 친구가 화가 나 있을 때는 달래려고 하지 말라. 친구가 슬퍼하고 있을 때는 위로도 하지 말라. 당신의 친구가 당신에게 벌꿀처럼 달더라도 전부 핥아먹어서는 안 된다. 탈무드 격언 술편입니다. 술이 들어가면 비밀이 밖으로 밀려 나온다. 악마는 너무 바빠서 사람을 방문할 수 없을 때 자기 대신 술을 보낸다. 포도주는 새 술일 때는 포도 같은 맛이 난다. 그러나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맛이 좋아진다. 지혜도 이 포도주와 똑같아서 해를 거듭할수록 연마된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낮을 쓸모없는 일로 허비하고 저녁에 술을 마시면 일생을 간단히 헛되게 만들 수 있다. 포도주는 금이나 은그릇으로는 잘 빚어지지 않지만 지혜로 만든 그릇으로는 매우 잘 빚어진다. 탈무드 격언 부부편입니다. 부부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면 칼날만큼 좁은 침대에서도 함께 누워 편히 잘 수 있지만 서로 미워하기 시작하면 폭이 10m 되는 넓은 침대도 좁게만 느껴진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좋은 아내를 가진 남자다. 남자는 결혼하면 죄가 늘어난다. 아내를 이유 없이 학대하지 말라. 하느님은 그녀의 눈물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계신다. 남자의 집은 아내다. 불순한 동기에서 시작한 애정은 그 동기가 사라지면 가치 없어져 버린다. 정열 때문에 결혼해도 그 정열은 결혼보다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탈무드 격언돈 편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 세 가지 있다. 번민, 말다툼, 텅 빈 지갑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상처를 입히는 것은 텅 빈 지갑이다. 돈은 장사에 쓰여야 하며 술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
돈은 악이 아니며 저주도 아니다. 돈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다.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화가 나도 참아야 한다. 부귀는 요새이며 빈곤은 폐허이다. 탈무드 격언 교육편입니다. 향수 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면 향수를 사지 않았어도 향기를 풍긴다. 칼을 가진 자는 책을 가질 수 없다. 책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은 칼을 들고 설 수 없다. 자기를 아는 것이 최대의 지혜이다. 비싼 진주가 없어져서 이것을 찾기 위해 아무 값어치 없는 촛불이 사용된다. 학교가 없는 도시에는 사람이 살지 못한다. 지식이 얕으면 곧 그 얕은 지식마저 잃게 된다.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백지에 무언가를 그리는 것과 같다. 노인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미 많은 것이 써진 종이에 여백을 찾아서 써넣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탈무드 격언 앞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은 악의 충동도 그만큼 강하다. 세상에 올바른 일만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나쁜 일도 반드시 한다. 악의 충동은 처음에는 아주 달콤하다. 그러나 끝맛은 아주 쓰다. 마음속에 있는 악의 충동은 13세 때부터 선의 충동보다 점점 더 강하게 작용한다. 죄는 태하였을 때부터 사람의 마음에 싹트기 시작해 사람이 성장함에 따라 점점 더 강해진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죄는 처음에는 거미집의 줄처럼 가늘지만 마지막에는 배를 잇는 밧줄처럼 굵고 강하게 된다. 죄는 처음에는 손님이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손님이 집주인이 되어 버린다. 탈무드 격언 헐뜯은 편입니다. 남을 헐뜯는 것은 살인보다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 헐뜯음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인다. 여기서 세 사람이란 남을 헐뜯는 말을 하는 사람, 그 말을 반대하지 않고 듣는 사람, 그 헐뜯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 남을 헐뜯는 자는 무기를 사용해서 사람을 해치는 것보다 죄가 무겁다. 무기는 가까이 가지 않으면 상대를 해칠 수 없으나 헐뜯음은 멀리서도 사람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불타고 있는 장작에 물을 뿌리면 불은 꺼지지만 중상모략으로 화가 난 사람의 마음속 불은 아무리 사죄해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은 입이 하나, 귀가 둘이다. 이것은 말하기보다 듣는데 더 열중하라는 뜻이다. 손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은 뜬 소문을 듣지 않기 위해서이다. 뜬 소문이 들려오면 얼른 손으로 귀를 막아야 한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사람도 입으로 걸려든다. 탈무드 가정교육편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 차별하지 말라. 아이는 어렸을 때 엄하게 꾸짖고 크게 자라면 꾸짖지 말라. 어린아이는 엄하게 가르쳐야 하나 아이가 두려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이를 꾸짖을 때는 한 번만 따끔하게 꾸짖어야지 계속 잔소리로 꾸짖어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이야기하는 모양을 흉내낸다. 성격은 그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알 수 있다. 아이에게 무언가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이 된다. 가정에서 부도덕한 일을 하는 것은 과일에 벌레가 붙은 것과 같다. 부도덕한 일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퍼져가기 때문이다.